공립학교 특집방송 GBS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패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쩌면 미주 한인사회에 정치, 종교, 또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관심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귀한 촉매제 역할을 하셨던 중요한 분이 아니실까 싶기도 해요. 미주 중앙일보 사회부 부장님이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원용석 기자의 진실정치 유튜브 채널 통해서 많은 화제를 가지고 계신 패널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전 라팔만 시장으로 수고하신 스티브 황보장로님과 원용석 기자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BC 공립학교 특집방송 계속해서 회를 거듭하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도 매우 커지고 있고요. 특히 이번 주는 저희가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세속적인 성교육 이슈를 계속해서 다뤄드리는 특집 시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요. 가장 최전선에서 많은 정보를 다루시고 보도하고 계신 기자분을 통해 듣는 이슈는 또 어떤 게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원용석 기자님, 저희가 성교육이 공립학교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많은 보도를 통해 다루게 되는데요. 네. 그 모든 것이 일단 맞다. 조금도 과장이나 확대된 건 없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근데 이제 당장 제가 그 선배 기자 한 명하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자녀들이 지금 LAUSD 다니는데 5학년짜리 LAUSD 다니는데 성교육을 최근에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최근에 트랜스젠더 성전환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지지를 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성진보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지하는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뿌리를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교육 쪽뿐만 아니라 이제 어린이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뭐 만화책들, 뭐 DC 코믹스 있고 뭐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마블 코믹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캐릭터들도 이제 게이 캐릭터 그리고 성전환 캐릭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벌써.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그 메인스트림에서는 이 LGBTQ 어젠다를 푸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그리고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거의 이걸 가장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저는 이제 매일 이렇게 LA 타임스, 뉴욕 타임스 스크린을 하거든요. 기사들을 보면은 가장 중요시하는 어젠다가 딱 2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LGBTQ 어젠다고 또 하나는 이제 기후 변화. 그 2개가 항상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선두 자리를 막 다투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받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11년, 12년부터 저희 중앙일보에서도 거의 매일 LGBTQ 관련 기사들을 써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LGBT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좀 헛갈려하는 친구들을 이제 Q라고 하고 뭐 그런 Q가 이제 트랜스젠더 또 포함됐겠죠. 근데 그때부터 연일 보도를 했고 또 특히 이제 2012년 정도로 기억합니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됐잖아요. 사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표결 2차례 주민 발의한 표결 때 압도적인 표차로 반대를 했었어요. 첫 번째도 그렇고 또 2번째 표결에서도 물론 그때는 이제 표차가 좀 더 적어지긴 했지만 반대했습니다. 주민들이 그 급속도로 이 트랜스젠더 무브먼트가 지금 전면적으로 미국 문화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만화도 얘기했지만 지금 배트맨 파트너가 로빈 아닙니까? 로빈이 지금 이제 3번째 로빈인데 굉장히 성격도 쿨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최근에 커밍아웃을 하면서 이제 그 게이 커플 나왔고 원더우먼 같은 경우에도 2016년에 양성애자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흔하게 보는 그런 만화 캐릭터잖아요. 그리고 슈퍼맨의 경우에는 슈퍼맨의 아들 슈퍼보이가 최근에 또 그 커밍아웃을 하면서 게이 커플. 근데 이런 만화들이 이렇게 자꾸 나오면은 어린이들이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이들이 헷갈릴 수 있고 벌써 제가 한 조사 보니까 5년 전에 비해서 자기가 성전환이다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그런 수치가 어디서 보니까 1000% 이상 올라갔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개신교 진영에서 볼 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제가 스티브 황보 장로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몇 년새 가속도가 붙는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네. 공립학교에서 성교육 공부가 세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단계와 아이들이 접하는 컨텐츠에서도 동일하게
조금 더 대범하게 접근하는 이러한 좀 속도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죠. 그리고 요즘 이제 테크놀로지가 많이 인터넷이라든지 스트리밍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금 영화 얘기를 하셨는데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도 보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화라든지 TV라든지 그래서 동성애를 의도적으로 장면을 삽입을 해야지 그것이 괜찮은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서 중동 그 국가에 아랍 국가의 저쪽에서 그 영화 우리는 그런 동성애 장면이 포함되는 영화를 릴리스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좀 빼서 에디트해가지고 편집해서 보여달라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고 거절했거든요. 그 정도로 그것을 하는 사람.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상당히 빠르면서도 복합적으로 가는데 그 이유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독교적인 정신들 그런 것들을 빠른 속도로 파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섹스 에듀케이션도 다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안으로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 의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법으로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이슈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이 뭐 차별 금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내에서 확실하게 자신들이 LGBTQ라고 그랬지만 LGBTQ 플러스로 갔어요 이제는 자꾸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 교회 내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런 분들을 동성애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동성 결혼하신 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거부하게 되면은 이거는 차별하는 것이라고 법으로 이제는 그 보호를 안 해주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이렇게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conscience protection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이라고 저는 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 내에서 이제 우리가 employment 교회 직원을 뽑을 때 혹은 뽑혀 있는 직원들 가운데서 동성애를 하시는 분이 나와서 카밍아웃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분을 이제 교회 내에서는 그 교회 내에서 믿는 신앙이 있으니까 빌리프가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좀 나가달라 그러면은 그것을 법으로서 이제 퍼니시하겠다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의도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 공립학교에서 어린애들에게 아주 문란한 성생활 또 이렇게 이런 것들 자꾸 이제 동성애를 TV나 이렇게 무비에서 보여주는 이유는 애들에게 자꾸 스트레스라는 거거든요. Try this. It's okay. 전에는 너희들이 부모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좋은 것이라고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공교육을 통해서 자기들이 우리 애들에게 부모하고 상관없이 부모의 의지와 원하는 것에 상관없이 아이들에게 It's okay. 해보라고 자꾸 스트레스하고 그리고 애들이 어릴 때 미성년자가 임신을 하더라도 부모하고 전혀 상관없이 부모의 동의나 부모의 그 허락 없이도 가서 혼자서 낙태를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의도적인 것 같아요. 그것을 교회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들은 하는 것 같아요. 이 뿌리를 보면은 이 대부분 돈이 지금 민주당 진영의 실세는 오바마도 아니고 사실 바이든도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조지 소로스라고 그 퀀텀 펀드 CEO죠. 조지 소로스 그러면은 뭐 한국에서 IMF를 터지게 한 뭐 장본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조지 소로스가 사실상 민주당의 실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LGBTQ 어젠다를 강력하게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 타임스 제가 보여드리기 힘들지만 지금 휴대폰으로 제가 지금 목사님하고 시장님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조지 소로스, The Money Behind the Transgender Movement. 이 워싱턴 타임스는 이제 보수 진영 언론입니다. 조지 소로스가 트랜스젠더 무브먼트에 앞장서서 이걸 푸시하고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개신교, 참고로 크리스찬 문화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악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조지 소로스는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젠다를 보면은 동성결혼, 트랜스젠더, LGBTQ 무브먼트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기후변화 또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오바마하고 바이든 후원금, 힐러리 클린턴 후원금 가장 많이 준 사람 보면은요, 조지 소로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후원금 내역을 보면 조지 소로스 내지 그 측근들, 그러니까 이 사람 한 명이 미국을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좌파 진영 쪽은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타겟을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 자녀들에게 공교육과 미디어에서 전략적으로 파고드는 이런 비상경적인 문화 가치관, 그 배후에는 이러한 세력들이 있다 진단하셨는데 이제 정치의 힘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스티븐 부장님도 정치인이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소로스가 정치인들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캠페인 펀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민주당은 이제 그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참 이게 한번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동성애자들이란지 상당히 이 전체 인구에 비해서 숫자가 굉장히 적었고 굉장히 이게 좀 이렇게 메이저 이슈가 아니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아이들이 성 정체성에 있어서도 자신의 성 정체성이 확립이 되기 전에 벌써 이미 성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너는 남자로 태어나도 여자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혼돈을 주고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사회가 흘러가는 게 그런데 변화가 그런데 어떻게 하겠냐 뭐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거 이제 이 슬리퍼리 슬롭이라고 계속 이게 끝이 없이 가게 되면 이게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뭐 LGBTQ라고 그러지만 그게 뭐 한계 없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뭐 이게 하여튼 여기서 지금 말하기는 험하지만은 이게 뭐 아주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방송을 들어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이것을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캘리포니아 의회도 보면은 LGBTQ 이슈를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본인 자신이 이제 동성애자들도 있고 그러면서 자신이 뭐 교회에서 크면서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뭐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표면에 내세우는 거는 차별 금지라 종교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그런 빌리프로 그 자기들이 하는 LGBTQ나 뭐 젠더 아이디올로지나 이런 것을 반대하게 되면은 당신들은 차별하는 사람들이라 이런 식으로 그냥 해버리니까 참 그것을 참 그 방어를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보면은 2013년 아까 극소수라고 했는데 실제로 극소수였습니다. 2013년 보면 성전환이면서 치료 혹은 수술을 원하는 남성이 0.005%에서 0.014%였던 걸로 조사됐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더 적었습니다. 0.002%에서 0.003%. 근데 이제 이후 자꾸 이 어젠다 푸시하면서 이 숫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래 이제 성별 불쾌감이라고 젠더 디스포리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성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를 이제 그 젠더 디스포리아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학문 연구는 그 전에 그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 요새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유명해진 대학인데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 그 대학에서 이 연구를 앞장서서 해왔습니다. 성 전환에 대해서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존스 홉킨스 그 메디컬 사이콜로지 의료 심리학이라고 봐야겠죠. 거기 그 교수 존 머니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포경 수술을 하다가 성기가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의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남자로 키우고 한 명은 그냥 여자로 키워버린 거예요. 알려주지 않고. 그런데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했고 그 아이가요. 자기 남자 같은데 자꾸 여자로 크니까. 그래서 우울증 극심하게 겪다가 결국에 이 친구가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쌍둥이 남자도 같이 자살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여자라고 알고 있었던 그 자녀는 한 명이 이제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거를 연구해 갔습니다. 이 존 머니라는 박사 그 존스 홉킨스 젠더 아이덴티티 클리닉, 그러니까 존스 홉킨스 성 정체성 클리닉을 만들어서 그때 이제 학문적으로도 무브먼트가 이제 시초가 이제 1965년 시작돼서 계속해서 푸시 해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그때 수술을 더 파격적으로 했어야 됐다. 완전히 라디컬하게 더 확실하게 수술을 했어야 좋았을 거다. 자기 자녀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초는 이제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정치인들이 아니고 이렇게 일반 그 미국 사람들을 캘리포니아 역시 어른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아마 본인들이 동성애를 하고 싶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정치 워낙 이 문제 캘리포니아 문제는 너무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힘을 줬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지금 현재 바이든 정권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작년 선거에서 국민들이 투표하는 사람들이 맨데이트를 그러니까 의석 차이를 크게 주지 않았는데도
막 무리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제일 어려움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너무나 이게 의석수 차이를 크게 주니까 그러니까 이 민주당은 이렇게 전혀 이렇게 정치적으로 부담 없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유권자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맨데이트를 준 것이고 그리고 공교육 자체가 state government의 responsibility이기 때문에 이 주의회가 확실하게 4분의 3을 장악하고 그거는 이제 upper house, lower house 다 두 개 민주당이 4분의 3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으니까 공화당이 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이 성교에 관한 법도 만들고 그런 법안을 투표하는 거 보면은 늘 찬성하는 사람은 100% 민주당 의원들, 반대하는 사람들은 100% 공화당 의원들. 그러나 너무나 의석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 우선은 이제 정치적으로는 유권자들이 좀 껴야 되는데 캘리포니아 내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겠는가. 근데 이제 보면은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은 숫자적으로 굉장히 정체 인구에 비해서 적은 이 LGBTQ 커뮤니티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꾸준하게 정치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함으로써 하나 이제 정치권에서 그게 이제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반한다는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별하는 사람들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걸 공격하기 힘들어요. 그 집에 놓기가. 예. 정치인들한테 맡길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의사 아니면 과학자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정치 이슈가 돼. 성별에 대한 건 본능인데 그걸 정치 이슈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변질된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바이든 정부는 또 동등법을 푸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신교 신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성전환 어젠다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진영은 잘못됐다는 그런 내용의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12세 예를 들면 12세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가 사춘기 억제제 먹고 싶다. 그래서 난 남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춘기 억제제를 부모 동의 없이 처방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을 푸시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그 언론의 역할 과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비슷한 걸 경험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그 한국 배우 마동석 배우가 출연한 그 마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이터널스 안젤리나 졸리도 나오는 영화인데 남자 게이 부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키스하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 눈을 제가 빠르게 가렸습니다. 근데 정말 싫더라고요. 이 어젠다를 자꾸 강요하고 일반 그러니까 이성애자들도 제발 동성애자가 한번 돼봐라 이런 내러티브 같아요. 받는 느낌이. 제가 이제 언론인으로서 받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지금 LA 타임스 오피니언 피스 봐도 그렇고 뉴욕 타임스 오피니언 피스 봐도 그렇고 다 LGBTQ 무브먼트를 찬성하거든요. 뭐 뉴욕 타임스 간판 칼럼니스트라고 하는 뭐 모린 다우드나 뭐 파워 크루그만 보면은 다 좋아요. 이런 어젠다를 자녀들이 있는 칼럼니스트들도 있고 없는 칼럼니스트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걸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푸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찬성하는 거거든요. 그냥 찬성이 아니라 그리고 가장 중요시하는 어젠다이기 때문에 반대 목소리를 이제 저희가 키워야죠. 그리고 이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얘기를 했는데 크리스찬 문제가 딱 하나 있다고 그런다. 마케팅 능력이 너무 약하고 로비를 너무 안 한대요. 다른 진영에서는 로비를 이렇게 막 하거든요. LGBTQ는 로비 이렇게 뭐 표현하자면 좀 그렇지만 정치인들을 매수하고 뭐 후원금 많이 주니까. 지금 이 LGBTQ 어젠다가 이렇게 강력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배우의 돈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교육을 주는 대신에 그 대신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런 교육위원들 후원금 잔뜩 주겠다. 정치인들 관련 정치인들 후원금을 잔뜩 주겠다. 그런데 보수 진영은 이게 굉장히 약합니다. 예를 들면 소로스에 맞설 만한 그런 보수 진영 후원자가 극히 적어요. 예전에 뭐 코크 형제도 있지만 코크 형제도 소로스에 비하면은 정말 세 발의 피고요. 머니 게임에서 밀려서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미국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보면은 보통 우리가 옛날에 생각할 때는 언론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지만 지금 메인스트림의 미디어는 완전히 편이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대부분의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그 뭐 TV든지 케이블 TV든지 뉴스페이퍼든지 상당히 많은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 우리가 지금 말하고는 이런 이슈들을 푸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뭐 푸시하는 것만이 보도하는 것만이 아니고 아예 그것을 이렇게 가르치듯이 그리고 학교를 통해서 아주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러한 가치관을
애들한테 심어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주들 그렇지 않은 주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50개 중에서 이런 프로그레시브한 이슈를 제일 먼저 테이프 커팅하는 선두주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주에서는 그 유권자들이 겁이 나서 그런 법을 통과 못하고 못 지키는 주들도 많이 있지만은 캘리포니아가 먼저 탁선을 끊으면은 먼저 법을 만들면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주가 한 20몇 주 될 거예요 아마. 예, 그렇게 되니까 메인스트림에서도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 이제 언론 쪽도 그렇고 좀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이 있죠. 낙태도 반대하고 성교육에서도 싸우고 그런데 역시 상당히 이렇게 보면은 역부족인 면이 많아요. 그것은 이제 글쎄요, 크리스천들이 너무 얌전해서 그런가 아니면은 이렇게 너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들 봐도 종교와 교회는 뭐 분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늘 이렇게 생각해 오셨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혹은 이렇게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감을 못 느끼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제 정치는 우리가 물론 이제 이 나라를 건국하신 분들이 파운딩 파더들이 유럽과 같이 영국과 같이 내셔널 처치 국가의 수반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이런 것은 원치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종교 쪽에 있으니까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도 혹은 목사 성직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원하면은 투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캠페인을 위한 기부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뭐 소극적으로 뭐 세상에 추세가 이런데 뭐 어떡하겠나 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싸워야 돼.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뒤집어놔야 된다. 다시 되돌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나서야죠. 예, 근데 사실 타인종 교회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들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흑인 교회들 가면은 이제 민주당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얘기들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만 안 한다 뿐이지 민주당 쪽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어요. 흑인 교회에 가보면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인 교회들이 이제 유독 좀 웬만하면은 정치적인 발언들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다른 진영에서는 다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한인 교계가 언론, 정치 이런 쪽에 있어서 저희가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냐면 근본적으로 그 모든 정치적인 편향이라든지 색깔이 성경에 비춰봤을 때 무엇이 과연 이게 본질인가를 질문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 특히 한인분들과 교회가 거의 계몽적으로 눈을 뜨고 의식하게 된 게 지난 대선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거 굉장히 편향적이다. 저희가 평생 신뢰하며 믿어왔던 언론이 편향적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인식한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그걸 많이 느꼈어요. 사실 이제 제가 이런 칼럼 반대쪽 진영 칼럼 저는 사실 제가 보수다 진보다 그렇게도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냥 중립을 지켜야지 언론인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인디펜던트입니다. 저는 그래서 독립인데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에요. 그런데 언론들이 너무 한쪽 얘기만 하니까 저는 이제 옛날부터 그걸 느꼈어요. 대학 시절 때부터 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그걸 많이 느껴왔는데 많은 분들이 제 주변의 많은 분들은 작년 대선을 기점으로 많이 깨달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반대쪽 진영 그런 칼럼들을 써왔던 거고요. 중앙일보에 있으면서 뭐 제 칼럼 이제 폴리토크 통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너무 없다 반대 목소리가. 그리고 분명히 존재하는데 미국인 최소한 50%는 보수인데 그리고 공화당을 지지하는데 어떻게 그쪽 얘기는 하나도 반영을 안 할 수가 있을까? 사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부 지역에서는 거의 안 보거든요. 읽지도 않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뉴욕타임스를 보면 자기 영혼이 다치는 것 같다고. 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럼 제가 매일마다 뉴욕타임스, LA타임스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대쪽 진영 목소리가 있다는 걸 작년 대선 때 깨닫게 된 것도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소셜 미디어 회사,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제 여론을 하나에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데 그분들도 그런 정치적으로 편향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이슈들, 그런 이슈들에서 편향이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한인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인류대학교 뭐 그런 대학교 애들을 보내고 나서 그 졸업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부모하고 애들하고 대화가 잘 안 돼요. 너무 가치관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 한인교회에서 뭐 아까 이제 교회에서 한인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제가 볼 때는 목회자들이 아마 정치 얘기를 했다가는 교회가 갈라지니까 서로 생각하는 것이 틀리니까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는 상당히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슈들이니까 상당히 이제 조심스러워서 아마 그럴 텐데 그러나 이 성경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자기 개인의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경이 그러니까 뭐 꼭 설교 시간이나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따로 시간을 내서라도 혹은 이제 제가 아는 미국 그 주류 교회는 어떤 이제 뭐 이렇게 프로포지션이 이제 이슈가 나올 때 뭐 낙태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성경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슈들이 이제 선거에 붙여질 때는 따로 교인들에게 이렇게 투표하라 저렇게 투표하라고 막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슈에 대해서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제 가르치는 그러니까 바이블 스터디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교회도 있는 걸 봤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이상으로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른 분들의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좀 심각한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하여튼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 방송을 듣고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유권자로서 혹은 또 이제 누굴 캠페인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이 정치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은 지켜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공교육 쪽이 이제 교사 노조가 기본적으로 민주당입니다. 그 티처스 유니언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가빈 뉴섬 주지사 같은 경우 캘리포니아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리콜 선거 위기였지만 극복할 수 있었던 게 이제 교사 노조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후원금을 가장 많이 주고 있거든요. 다 민주당 진영이고 민주당 진영이면 곧 LGBTQ 그러니까 교사들부터 이걸 찬성한다는 거예요. 이런 LGBTQ 교육에 있어서 그걸 푸시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쪽이 더 부지런한 것 같아요. 진보 진영이 보수 진영보다 훨씬 더 부지런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제 언론인으로서 느끼는 게 훨씬 더 한 10배 정도 더 부지런하고 그걸 또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렇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주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젊은 대학생들이 당연히 진보 진영이 많은 거고 그래서 이제 사회 나가서 이제 현실을 겪다 보면 이제 보수가 되겠죠. 그중에 일부는. 그래서 더 그쪽이 그 반대 진영이 어떻게 보면 좀 이런 표현하긴 그렇지만 더 근면한 게 아닌가. 너무 부지런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맞서 싸우는 거는 너무 이렇게 뒤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치의 힘, 정치의 영향력을 확실히 더 잘 아는 것이죠. 네, 그렇죠. 파악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숫자가 적었지만은 정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낙태도 합법화된 것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연방 차원에서 법을 만들 수는 없었지만은 연방 대법원이라는 것을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거기서 판결을 받아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거 같은. 근데 방금 말씀하신 중에 다 맞는데 그 선생님 노조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선생님의 노조의 리더십이 굉장히 자영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CTA가 1년에 걷어들이는 이 노조비를 걷어들이는 게 300 밀리언인가 그래요. 근데 내년에 이제 그 스쿨 초이스 이니시티브를 싸우기 위해서 거기서 1억 불을 이제 셋어사이드 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자본력이 있고 그러니까. 네.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을 다뤄보다 보니까요. 미국의 여러 구조적인 원리 속에 어느 것 하나 얽혀 있지 않은 것이 없다. 네, 맞습니다. 우리 결국 공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침투하는 세속적인 문화 가치관은 결국 여러 면에서 얽히고 얽혀 있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이 원리를 부모님들이 파악하지 못하시면 아이들을 지켜낼 수도 없음을 오늘 배워보게 됐습니다. 앞으로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성경적인 네. 투명한 언론 보도 역할 다 해주시길 응원하면서요. 네.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 귀한 조언 더해주시는 원용석 기자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스티브 항보장로님 귀한 결론 내주심으로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다룬 내용은 주 복음방송 유튜브 채널 통해 다시 듣기 가능하시고요. 두 분의 패널께서 전해주신 의견은 미주 복음방송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내일은 치노힐 교육부에서 크리스천으로서 당당히 목소리를 높이시고 성경적 교육 정책을 위해 앞서 싸우고 계신 분입니다. 제임스 납 위원님이 직접 생방송 자리해 주셔서요. 귀한 조언 더해 주실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